안녕하십니까. 무인명리 강의록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화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이네요. 날씨도 많이 춥고 코로나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5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살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것도 두 가지가 나체 도화살과 홍염살에 대해서 배우긴 하겠습니다만은 도화살은 종류도 참 많고요. 많은 내용들이 도화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얘기하면은 도화살뿐 아니라 살들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살들을 공부할 수는 없고 도화살도 많은 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살을 공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나오는 도화살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을 여기에 몇 개 도화살을 넣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화살 중에서도 나체 도화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도화살 얘기하면은 좌우묘유를 도화살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인신사회를 역마살이라고 얘기하고 진술충미를 화개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묘유 자체가 도화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도화살들도 좀 강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작용들이 있지요. 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작용들이 강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작용들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화살들도 강약의 구분들이 있는데 좀 제가 경험적으로 바라보니 많이 나오고 여러 번 나와서 좀 살펴보고 봐야 될 것들, 때로는 그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들을 여기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에 대해서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좀 더 즐겨보고 상세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나체 도화살입니다.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나체 도화살이죠. 나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옷을 벗는다는 걸 나타냅니다.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아름다운 복숭아 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어떤 옛날로 따지면은 섹스라고 하는 것으로 풀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도화살은 어떤 사람하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관계 맺고 또 좋은 관계 맺고 쉽게 친분을 쌓고 모르는 곳에 가더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더라도 쉽게 친숙해지는 것들이 도화살의 현대적인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따지면은 나체 도화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도화살의 작용들이 꼭 섹스와 연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쉽게 친하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 활발하게 좀 행동하고 많은 사람과 만나더라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기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은연중에 이성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체 도화살의 특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체 도화살은 일주를 가지고 봅니다. 그것도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일간이 아니고 일주를 봅니다. 그래서 나체 도화살은 일주로는 갑자일주, 정묘일주, 기묘일주, 경호일주, 계유일주, 이게 4일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5일입니다. 5가지 이 나체 도화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에 있거나 월에 있거나 때로는 시에 있거나 이거를 살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간에 일주에 있었을 때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갑자일주, 정묘일주, 기묘일주, 경호일주, 계유일주가 나체 도화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체 도화살들이 있으면은 좀 더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하게 되고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조금 애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기준들로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쉽게 사람과 친분을 쌓고요. 쉽게 사람과 모르는 자리에서도 쉽게 친해지기도 하고 낯선 자리에 가서도 좀 쭈뼛쭈뼛거리는 게 덜하고 때로는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해보세요 한다든가 앞에 나와서 춤 한번 춰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숨거나 크게 거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억지로 나와서 자랑스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킨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크게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 정묘, 기묘, 경호, 계유일주 이 5일생들은 5일주에 5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그 작용이 좀 더 강하다,
도화살의 작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확인자가 뜨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갑자, 정묘, 기묘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적으로 바라보니 가장 역할을 뚜렷하게 하거나 눈에 띄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경호살, 경호일주가 좀 더 나체 도화살에, 뭐 나체란 표현은 그렇고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작용들을 크게 하더라. 그래서 경호일주가 특히 나체 도화살의 기질이 있고요. 계유일주 같은 경우도 나체 도화살이긴 합니다만은 위아래가 음과 음의 기질 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기질끼리 뭉쳐있다 보니 때로는 차가운 기세가 묶여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역할들은 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활발하거나 마주끼가 많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쉽게 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좀 친하고 나면은 조금 얼굴에 낯트고 나면은 그런 작용들이 크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수가 목을 생하지요. 이런 건 특히 갑목 같은 경우는 갑자 같은 경우는 갑목도 첫 번째, 자도 지지에서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특히 나체도 화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을 이끄는 기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묘 기묘는 아닌 듯 하지만은 그래도 그 작용들은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체도 화살의 작용은 일주만을 살피며 끼가 많고 사교력이 좋으며 미인이 많다. 항상 이성으로 인해 삼각관계가 발생한다. 뭐 항상이란 단어는 좀 뺐으면 좋겠고요. 뭐 책에 있는 내용이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항상이란 표현보다는 자주 여러 사람과 인연을 맺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이런 뭐 삼각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하고 사귐이 좋다. 때로는 뭐 미인이 많다 이런 말을 써놨는데 뭐 특히 뭐 미인이 많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지만은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는. 근데 꼭 갑자일주 나체도 화살이기 때문에 나체도 화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런 역할들의 어떤 사람하고 친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잘 얻습니다. 그래서 미인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주를 한번 보죠. 병원년에 신묘일, 신묘월, 정묘일, 계묘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뭐 단순하게 따지면은 정화가 묘월의 묘일이니까 이거 나체도 화살이죠. 근데 묘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흔히 말하는 월과 시를 본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일주만을 본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묘와 때로는 병호생이라고 하는 5가지 지지가 좌우묘유라고 하는 네 글자의 도화살의 특징과 그 다음에 정묘일주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체도 화살의 특징이 있다 보니 이 사람은 사주를 볼 때도 아주 끼가 많겠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오행을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음의 금이고요. 정화도 걔는 음의 수고, 정화는 음의 화입니다. 신금도 음의 마이너스 금이지요. 병화는 양의 화고요. 묘목은 음의 목이고 또 묘목도 음의 목입니다. 또 묘목도 음의 목이지요. 오화도 음의 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사주인데 목이 3개, 화가 3개, 토가 없고 금과 수가 각각 하나씩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간은 정화일간의 특징, 그 다음에 정화는 겨울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봄에 태어났고요. 때로는 신강신약으로 따지니까 뭐 이 사주는 아주 신강한 사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강한 사주는 목과 화를 뺀 토, 금, 수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토, 금, 목, 수, 그 다음에 토, 금, 수, 토, 수,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운은 그렇게 나쁘게 흘러간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흘러간다. 병호생이니까 66년생이지요. 그러다 보니 55세 뭐 이래서 뭐 을유대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천간에 합이 있느냐? 병신합이 보이지요? 병신합. 그 다음에 지지합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충이 있느냐? 정계충이 있고요. 지지의 충이 있느냐? 지지의 충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충파로 맞섰을 때 오묘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묘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천간에는 간목, 경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계와 충하고 있고요. 육친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수는 편관, 신금은 편재죠. 병화는 겁재입니다. 그 다음에 묘목은 편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편인이고 또 편인이고 그 다음에 비견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나이가 들었으니 재관인을 먼저 살펴야겠죠. 그래서 재를 살펴보다 보니 편재라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신강한 사주에 편재가 있는데 비겁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인연은 좀 많이 털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겁재가 그걸 가지고 내 재물을 합해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 역할도 하겠고요. 편인도 너무 신강한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편인과 편관이 어울렸습니다. 그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12운송을 한번 붙여볼까요? 12운송을 붙여보면은 묘목은 병, 그 다음에 12운송을 붙일 때는 묘자리부터 정화를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병병, 그 다음에 또 병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관의 기세, 아주 강한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고 병화도 많고 천간에 합도 있고 충도 있다 보니 여자분의 성격이 아주 화끈하겠고요. 뭐 대체로 잘 지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싸우기도 하겠고 충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또 정화는 임수라고 하는 관이 좋지요. 그 다음에 개수의 관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여자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내 남편입네 라고 얘기를 하고 옵니다만은 편관은 신강한 사주가 좋기는 합니다.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근데 편인과 편관이 너무 강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편관이 이 여자한테는 작용을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망을 살펴볼까요? 공망은 묘목이지요. 묘에서부터 정화를 읽어간다고 했습니다. 정, 무, 기, 경, 신, 임계, 수레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레 없지요? 공망은 없다. 그 다음에 삼재는 오화입니다. 이제 말띠입니다. 말띠다 보니 인호술련이니까 신유술련이니까 신유술련의 삼재다. 그래서 신유술련의 삼재니까 뭐 이 사람은 신유술이 금이지요. 그러니까 삼재가 금의 년에 오다 보니 뭐 그렇게 삼재라고 해서 그렇게 흉하거나 이런 작용은 아니겠다. 대운의 작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을기운을 보면은 병정은 해유가 천을기운입니다. 해유가 천을기운인데 이 사주는 천을기운 없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상비성도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고신과숙을 한번 따져볼까요? 오화는 사오미년을 기준으로 여자니까 진이 과부살입니다. 근데 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묘고 뭐 재고 관고를 찾아보니 지지에 전부 다 토의 기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묘고 관고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나체도화살의 작용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체도가 있는데 묘와 오가 있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 아주 뭐 끼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뭐 굳이 그 이상한 쪽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사람한테 서비스 잘하고 사람한테 아주 활발하고 친분성 있게 맺으면서 어느 모임에 가서든지 자신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활발함, 어떤 행동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아마 식당을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고요. 식당을 하면서 손님한테 조금 서비스를 잘하기는 하는데 손님이 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다시피 제가 좀 튼실하지는 않지요. 튼실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주는 제가 있기는 한데 여자분이 좀 알뜰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펑펑 써댄다라고 표현보다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손님한테 서비스를 잘하고 손님이 잘 찾기는 하는데 좀 투자를 잘못하기도 했었고 또 가게를 한번 큰 데로 좀 확장을 한번 할까라고 한번 물어보러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40대 때 왔었었겠죠. 그래서 50살인가 49살인가 몇 년 전에 왔던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뭐 그 다음에 2, 3년인가 있다가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뭐 처음 만났는데도 손님으로 왔었는데 상담하러 왔었는데도 아주 밝고 명랑하고 아주 뭐 즐겁게 얘기를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뭐 밝게 웃으면서 뭐 항상 웃으며 항상 머금고 있다가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은근히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홍염살입니다. 나체도화살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홍염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염살의 작용, 홍염살은 남녀 간의 외정, 허영, 사치를 즐긴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람들과 쉽게 지나치다 보니 간혹 주변에 오해를 사기도 한다. 뭐 어떻게 말할까요? 뭐 바람둥이라든가 이런 느낌의 오해겠죠. 그 다음에 흥이 많고 끼가 많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음주 가무를 즐기지만 간혹 음주는 안 하지만 가무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꼭 신나게 노는 사람들이 술을 잘 먹어야 신나게 논다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죠. 술 안 먹고도 잘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음주는 안 하지만 가무를 즐기는 사람은 있다. 홍염이 있고 다른 신살과 자아를 올리면 기생, 연예인, 작첩하며 여명은 홍염, 관사론답, 혼잡, 상관, 정관이면 더욱 흉하다. 이럴 때는 아마 여자분이 배우자와 인연을 이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홍염살은 일간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갑을일간은 오가 홍염이고요. 그 다음에 병기일간은 인이 홍염입니다. 정계일간은 미가 홍염이고 무는 진이 홍염이고요. 경은 수리 홍염입니다. 신은 유가 홍염이고요. 임은 자와 신이 홍염입니다. 임자, 임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주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지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홍염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간목일 때 오가 연월일시 어디든지, 그 다음에 을목일 때 오가 연월시에 어디에 있든지, 병과 기도 마찬가지요. 인이 연월일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홍염에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뭐 이게 뭐 도화살은 아닌데 이게 무슨 작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홍염의 작용은 분명히 있더라. 이것도 기억하시고 가셔야 그 사람의 진로라든가 어린 사람들은 진로를 닦아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뭐 기질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런 듯한 얘기를 홍염살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년, 임술월, 경호일, 병술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 먼저 사주를 보면은 오행을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양의 화고요. 경금도 양의 금이고 임술도 양의 수고 무토도 양의 토입니다. 그 다음에 술토도 양의 토죠. 오화도 음의 화고요. 그 다음에 술토도 양의 토고 신금도 양의 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사주가 양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행의 개수로는 목은 없고 화둘, 토셋, 금 하나, 금둘, 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겨울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고 천간에 갑정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단은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뭐 굳이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천간에 합이 있느냐? 합도 보이지는 않고요. 병화하고 임수하고 천간에 충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합이 있느냐? 인오술의 합에 오술의 합에 반합 정도가 있고요. 뭐 유는 빠져 있죠. 신유술이라고 하는 유술, 이거는 뭐 신술은 아니겠고요. 뭐 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이 있느냐? 형충파해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육친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육친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병화는 편관이고 임수는 식신입니다. 무토는 편인이죠. 또 술토도 편인이고 또 오화는 정관이고 그 다음에 술토도 편인입니다. 신금은 비견이지요. 육친으로 따지다 보니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다 보니까 오행의 운은 수와 목과 화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수목과의 운은 수목과의 운을 찾다가 보니 뭐 쭉 해서 운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수목화의 운을 찾다가 보니 화, 그 다음에 화, 목수 이런 식으로 이제 46 되면서부터는 운이 괜찮아지는 운이다. 근데 이제 정관의 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막을 한번 찾아보면은
12운송부터 먼저 붙여볼까요? 12운송을 붙일 때는 술토는 쇠궁, 그 다음에 오화는 욕궁이고요. 또 술토도 쇠궁입니다. 신금은 관입니다. 또 하나 이제 공망을 찾아보죠. 경우입니다. 지지에서부터 천간을 읽어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 신, 임, 개 하면은 수레가 공망입니다. 이사주는 술과 술이 공망이기는 한데 탈공이 되는 작용들도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망이 두 개가 왔었을 때 똑같은 글씨가 들어오면은 공망의 작용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탈공의 기세가 뚜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공망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삼재는 인사신의 신유술이 신자진이죠. 삼재니까 신자진 삼재 신자진 띠는 인묘진년의 삼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인묘진년이 삼재고 이사주는 인묘진년의 삼재라 그래도 목의 기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삼재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을기는 간무경은 충미가 천을기인데 천을기는 없죠. 그 다음에 삼기성 고신과숙으로 따지면은 고신과숙으로 따졌을 때 신, 유, 술입니다. 신유술은 고진과숙에서 미가 고진과숙이죠. 과숙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과숙살은 없죠. 그 다음에 관묘 제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묘 제묘를 찾다 보니 이제 관묘는 진축진 미가 제묘고요. 경금한 때는 미가 제묘입니다. 근데 술이라고 하는 거는 관묘가 됩니다. 그래서 관묘는 남자 때로는 남편의 묘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사람은 술이라고 하는 것을 관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묘의 영향은 뚜렷하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체도 화살은 앞에서 경월주는 나체도 화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월주의 특징 아주 끼가 많고 노래라든가 음주 가문을 즐긴다 이렇게 말하는다. 뭐 이분도 아주 거의 버금갈 만큼 아주 춤도 잘 춘다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가서든 뭐 크게 뭐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홍념이라고 하는 작용을 보면은 경금은 수리홍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홍념을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나 가지고 있는 홍념들은 그 작용이 크지요. 근데 이 여자는 그래서 나체도화살과 홍념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하고 친분 잘 맺고요.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과 친분도 잘 맺으면서 주변에 뭐 좋다고 하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관묘가 있다는 거는 좋긴 합니다만은 관묘는 열어서 쓰려고 할 때는 꼭 충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충은 진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되지요. 그래서 진은 사주에 없으니 운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진대운에 아마 이제 진이 오다가 보니 아마 이게 조금 관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 병화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체도 화살과 홍념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